해동 육룡이 나라샤 일마다 천복이시니 고성이 동부하시니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밀새 꽃 피고 여름 하나니 샘이 깊은 물은 가말에 아니 그칠새 내 일어 발 아래 가나니 해동 육룡이 나라샤 일마다 천복이시니. 용비어천가의 한 구절이죠. 태조 이성계의 고조부에서 태종 이방원까지 조선 왕조 창업의 기틀이 된 6선조의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500년 조선 왕가의 가문 전주이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김씨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성씨가 이씨인데요. 이씨는 크게 전주이씨 계통과 경주이씨 계통으로 나누어집니다. 이외에 중국 계통과 만주 계통, 월남 계통이 있으며 또한 다른 성씨에서 분족한 이씨도 있습니다. 특히 월남 계통의 성씨로는 베트남 최초의 통일 왕조인 리 왕조의 왕자로 13세기 정난을 피해 고려로 망명한 화산 이씨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전주 이씨에 대해 본격적으로 살펴볼까요? 전주 이씨는 우리나라 본관별 성씨 인구 순위로 보면 김해 김씨, 밀양 박씨 다음으로 많은 성씨다. 전주의 옛 지명이 완산이기 때문에 전주 이씨를 완산 이씨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2015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이 둘을 합하여 267만 8천여 명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다. 전체 이씨에서는 3분의 1이 넘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전주 이씨는 총 120여 파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중 후손이 번창한 파는 태종 이방원의 장남인 양녕대군파와 둘째 아들인 효령대군파, 세종의 다섯째 아들인 광평대군파와 12번째 아들인 밀성군파, 그리고 정종의 10번째 아들인 덕천군파 등이다. 또한 전국에 크고 작은 집성촌이 있는데 몇 군데를 소개하면 전라남도 영광군 군서면 만곡리 영당마을과 화순군 백암면 임곡리, 화순군 화순읍 세량리,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남하이리와 경상북도 영주시 봉현면 유전 1리에 집성촌이 있다. 전주 이씨의 시조는 신라 때 사공벼슬을 한 이한입니다. 중시조인 태조 이성계는 조선을 건국한 왕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에 비하여 시조 이한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죠. 그렇다면 그는 어떤 인물일까요? 이곳은 전라북도 전주시에 있는 건지산이다. 여기에 전주이씨 시조 묘역인 조경단이 있다. 조경단은 우리 시조가 묻혀있는 묘역이에요. 그 전에는 조경단이 없었고 그냥 묘역만 있었어요. 건지산에 왕자봉이라고 산 봉우리가 있었어요. 그 봉우리 밑에 묘가 있는데 신라 시대부터 관리 안 되고 내려오면서 어디가 묘인지를 확실하게 몰랐어요. 그 자리는 모르고 내려오다가 고종 황제께서 광무 3년에 거기를 관리들한테 전부 답사해가지고 확인을 해봐라. 전주의 건지산의 왕자봉 밑에
그 묘가 있다고 그렇게 구전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묘처럼 됐는데, 거기가 전주시 시조 이 한자 할아버지의 묘라고 하는 것은 그 후에 거기서 지석이 나왔습니다. 거기가 시조 할아버지 묘역이 확실하다 해가지고 이제 건지산에 조경단이라고 고종황제께서 제일 처음에 일찍이 조선왕실의 경사스러움을 열었다 해가지고 조경이라고, 조경에다가 이제 단자를 써서 조경단이라고 해서 고종황제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한자 할아버지는 우리 구전되어 내려오는 설이 있어요. 문성왕이 소빙을 해가지고 사공벼슬을 줬어요. 사공벼슬은 뭐냐면은 토지나 이런 것을 관리를 하게 하는 삼정승이죠. 그런 정승으로 뽑혀가 가지고 거기서 아주 공적을 많이 남기셔서 전주에서 터를 잡게 되셨죠. 그래서 전주가 고향이기 때문에 전주의 후손들이 전주이시 그렇게 하는 거죠. 조경단은 대한제국을 선포한 지 3년째인 1899년 시조 이한의 묘가 있다고 전해지던 건지산에 조성된다. 정확한 묘의 위치를 찾지 못해 정방형의 제단을 쌓아 이것을 조경단이라고 하고, 제단 뒤 묘자리로 추정되는 곳에 봉분을 만든다. 그리고 여기에 고종 친필에 대한조경단비가 세워지는데, 매년 4월 10일이 되면 이곳에서 시조에 대한 대제를 올린다. 시조 이한 이후 18세손 목조 이한사가 전주를 떠날 때까지 후손들은 대대로 신라의 벼슬을 하면서 전주에 터를 닦고 살았습니다. 조선 왕조의 발상지이기도 한 전주. 그래서 조경단 외에도 관련된 유적이 많이 있는데요. 어떤 유적들이 있을까요? 전주 완산구에 있는 한옥마을. 여기에 경기전이 있다. 경기전은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모신 전각이다. 1410년 태종 10년 전주, 경주, 평양에 전각을 짓고 태조 어진을 모시는데, 특히 전주에 있는 것은 경기전이라고 한다. 현재는 전주의 경기전만 남아있는데, 여기에 모셔진 어진은 유일한 태조 이성계의 초상으로 국보 제317호다. 또한 경기전 내에는 전주 이시의 시조인 이한 부부의 신유를 모시고 있는 조경묘가 있다. 조경묘는 조선 영조 때에 세워졌으며 경기전과 더불어 전주가 조선 왕조의 발원지임을 상징한다. 경기전 내에는 조선의 왕조실록을 보관하는 전주사고도 있다. 임진왜란으로 다른 사고의 실록이 모두 소실될 때 내장산으로 옮겨 보관함으로써 유일하게 살아남은 게 전주사고의 실록이다. 2010년에는 경기전 내에 어진박물관을 개관했는데, 여기에 태조 어진을 비롯해 7분의 어진이 전시되어 있다. 이곳은 전주 한옥마을에 있는 작은 언덕이다. 이 언덕 정상에 정자가 하나 있는데 바로 오목대다. 고려 우왕 6년
1380년 이성계가 남원의 황산에서 왜구를 물리치고 돌아가던 중 자신의 고조부인 이한사가 살았던 이곳에 들러 승전을 자축한 곳이다. 이것을 기념하여 조선을 개국하고 난 뒤에 여기에 정자를 짓는데 이곳에 오동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오목대라고 한다. 오목대와 더불어 이목대가 있다. 이목대는 이성계의 고조 할아버지인 이한사가 출생하고 자란 곳이다. 지금은 오목대 옆을 지나는 왕복 6차선 도로 건너편에 작은 비각 하나만 세워져 있는데 이 비각은 원래 오목대의 동쪽 높은 대지 위에 있었다고 한다. 전주시는 전주의 터전을 잡고 살았던 지방 호족이라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런데 중시조인 태조 이성계는 함경도 영흥 출신이죠. 그렇다면 전주시는 어떻게 북쪽으로 멀리 떨어진 영흥으로 가게 됐을까요? 전주의 터전을 잡고 살던 시조 이한의 후손들은 이성계의 고조부인 이한사에 이르러 큰 변화에 직면하게 된다. 전주이시의 터전인 이곳을 떠나야 했기 때문이다. 전주의 호족으로 성격이 호방하고 용기와 지략이 뛰어난 이한사는 새로 부임해온 지주사의 탐욕과 포악함을 규탄하다 눈밖에 나게 된다. 그는 지주사의 보복을 피해 가솔들을 포함한 170여 원나 되는 상당한 세력을 이끌고 강원도 삼척으로 이주한다. 그러나 그 지주사가 안념사가 되어 온다는 소문을 듣고 다시 북쪽으로 지금의 원산 지역인 함경도 덕원으로 옮겨간다. 이때는 원나라가 천령 이북의 땅을 근 100년간 지배하게 되는 쌍성 총관부가 영흥에 설치될 무렵이다. 결국 이한사는 원에 귀순하여 두만강변의 알동으로 이주하여 남경 오천호의 다루가치가 된다. 이후 이성계의 아버지 이자추는 원에 쌍성 총관부가 있던 영흥에서 천호 벼슬을 지내는데 이때 그는 고려에 공을 세우게 된다. 공민왕이 원나라의 국력이 쇠약한 틈을 타 쌍성 총관부를 무력으로 탈환할 때 고려와 내응하여 도움을 준 것이다. 이때 20대의 이성계도 아버지와 함께 큰 공을 세우는데 이것을 계기로 이들은 다시 고려의 조정에 돌아오게 된다. 1361년 이자추는 삭방도 만호 겸 병마사로 임명되어 동북면 지방의 실력자로 급부상하고 이것을 발판으로 이성계는 중앙의 무대에 등장하게 된다. 이성계가 함경도 안변에 살 때 하루는 꿈을 꾼다. 수많은 닭이 한꺼번에 우는 와중에 허물어진 집에 가서 새 석가래를 지는 꿈이다. 태조 이성계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알려진 일화 중에 하나인데요. 닭이 꼬끼오하고 우는 것을 한자로 옮기면 고기위가 되죠. 그래서 꼬끼오, 즉 고기위는 높고 귀한 자리에 오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허물어진 집에 가서 새 석가래를 지는데요. 허물어진 집은 망해가는 고려 왕실을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새 석가래를 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이 새 석가래를 지면 전체 모습이 임금 왕자가 되죠. 왕이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성계는 이 꿈처럼 조선이라는 새로운 왕조를 열게 되는데요. 변경 지역의 실력자인 그가 어떻게 왕위까지 오르게 됐을까요? 고려 말 북쪽은 원명 규책이어서 그 여파가 고려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홍건적이 쳐들어오기도 하고 원의 세력이 공격하기도 하는 등 외침이 자주 일어나던 때다. 그런데 남쪽 또한 어수선하기는 마찬가지다.
점점 규모가 커지고 대담해지는 왜구의 노략질로 고려는 하루도 편한 날이 없다. 내적으로는 권문 세족의 득세로 왕권이 약화되고 국가 재정은 말이 아니다. 공민왕이 잠깐 쌍성 총관부를 탈환하는 등 개혁을 추진했으나 역부족이었고 그 이후 고려는 더욱 쇠잔해진다. 이런 난세는 동북면에 탄탄한 기반을 둔 이성계에게는 무장으로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활을 잘 쏘고 전술에 뛰어난 이성계는 쌍성 총관부를 탈환한 이후 고려 조정에 등장하면서 자신의 실력을 앞세워 본격적인 활약을 펼친다. 반란을 진압하기도 하고 10만의 홍건적이 수도 개경을 함락시켰을 때 그들을 물리치고 가장 먼저 개경에 입성하기도 한다. 또한 원나라 나하추의 공격을 막아내고 내륙 깊숙한 곳까지 침입하여 약탈하던 왜구의 주력을 황산에서 섬멸하여 기승하던 왜구의 세력을 꺾는 결정적인 승리도 이뤄낸다. 이처럼 이성계는 고려의 남북을 오르내리며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된다. 그의 명성은 하늘을 찔렀고 백성들은 그에게 의지하는데 마침내 그 꿈이 이루어지는 때가 온다. 위화도 회군으로 역성혁명을 일으켜 조선이라는 새 왕조를 열게 된 것이다. 이렇게 전주이 씨는 조선 왕조의 개국과 더불어 왕가의 성씨가 되는데요. 그리고 조선을 통틀어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모시는 한 분이 태어나죠. 태조 이성계의 손자이면서 조선의 제4대 국왕인 세종입니다. 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무엇보다 가치 있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한글 창제가 아닐까 합니다. 그렇다면 이외 전주이 씨 가문에는 어떤 인물들이 더 있을까요? 역사 속 인물들을 찾아갑니다. 조선 중기의 대표적인 명신으로 오리정승, 이원익이 있다. 그는 뛰어난 실무적 능력과 식견을 가진 신하였으며 또한 신념과 원칙이 강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원익은 선조, 광해, 인조 3명의 군왕을 섬기며 무려 6차례나 영의정에 올랐는데 특히 광해군에 이어 반정으로 즉위한 인조까지 그를 첫 재상으로 선택한 것을 보면 경륜과 인품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는 태종의 8번째 아들인 익령군 이치의 4세 손이다. 이원익은 사람과 번잡하게 어울리기를 좋아하지 않았고 공적인 일이 아니면 외출도 잘하지 않는 성품이라고 한다. 몸은 허약한 편이고 키 작은 재상이라 불릴 정도로 상당히 왜소했지만 일찍이 이이와 류성룡은 그의 비범함을 알아본다. 이원익은 중국어에도 능했는데 당시 양반들이라면 꺼려했던 중국어를 그는 임관 초기부터 공부한다. 명나라에 사신으로 갔을 때 아주 능통하게 중국어를 직접 구사하며 일사천리로 일을 처리하니 역관들이 오히려 깜짝 놀랐다고 한다. 임난 당시 이 중국어 실력을 바탕으로 명나라 장수인 이여성과 친분을 쌓으며 평양을 수복하는 데도 큰 공을 세운다. 성품이 소박하고 과장이나 과시할 줄을 모르는 이원익은 영의정을 6차례나 지냈지만 다 쓰러져가는 둑한 추가집에서 청빈한 삶을 산다. 이를 알게 된 인조는 5칸 기와집을 지어주고 당호를 관감당이라 한다. 청빈한 삶을 사는 그의 정신을 보고 느끼란 의미로 그렇게 지었다고 한다. 백성들 틈에 들어가 돗자리 짜는 기술을 배우고 전란 이후 대동법을 실시하여 백성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등 누구보다도 백성들과 생사고락을 함께한 오리대감이다. 관감당이 있는 이곳은 현재 후손이
충현박물관을 세워 관리하고 있다. 또한 이원익과 동시대의 인물로 실학의 선구자로 알려진 이수광이 있다. 그는 세 차례나 명나라에 사신으로 다녀오게 되는데 그때 동남아에서 온 사신들을 비롯해 서양 선교사들과의 만남을 통해 알게 된 외국 문물과 정보를 기록해 두었다가 훗날 최초의 백과사전인 지봉유서를 저술하게 된다. 이수광은 외가 5대조 할아버지인 유관의 초가집에서 살았는데 유관은 태조부터 세종까지 4대에 걸쳐 정승을 지낸 인물이다. 비가 와서 추가 지붕이 새자 손수 우산을 바치고 부인에게 우산 없는 집은 어떻게 견딜꼬? 라고 했을 정도로 유명한 청백리다. 이수광은 이런 유관과 부친의 영향을 받아 청백리 정신을 늘 자랑으로 여기고 그 유지를 이어간다. 임진왜란 때 이 집이 소실되자 이수광은 집을 새로 짓고 겨우 비를 피할 수 있는 집이란 뜻으로 이름을 비우당이라 짓는데 이 단촐한 비우당에서 지봉유설이 탄생한다. 일 년 뒤 1932년 1월 8일 이봉창 의사는 준비했던 거사를 단행한다. 일본 제국의 수도인 도쿄에서 궁성으로 돌아가던 일왕에게 수류탄을 던진 것이다. 거사는 실패했지만 이 한 발의 수류탄은 일인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 독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된다. 이봉창 의사는 원래 남만주에서 철도원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적을 이기기 위해선 적을 알아야 한다는 결심을 하고 일본으로 들어가 일본어를 익히는 한편 6년여 동안 여러 직업을 전전하며 1인 생활을 익힌다. 그는 겉으로 보기엔 1인 행세를 하며 월급을 타면 술에 취해 사치와 호사를 즐기는 건달로 보였지만 김구 선생이 그의 진심을 확인하고 드디어 거사를 하게 된 것이다. 광복 후 귀국한 김구는 당시 미혼이었던 이봉창 의사의 유해를 돌려받아 1946년 서울 효창공원에 윤봉길, 백정기 의사와 함께 안장한다. 이외 1907년 헤이그 특사로 파견된 독립운동가 이준, 이휘종이 있고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인 우남 이승만, 신흥무관학교와 북로군정서의 교관 출신으로 청산리 대첩의 지휘관으로 활약하고 해방 후에는 초대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을 역임한 철기 이범석이 있다. 현대 정계의 인물로는 이회창, 이낙연, 이해찬 전 총리가 있으며 연예계에는 개그맨 이경규와 탤런트 이승기가 있다. 또한 소설가 이회수, 네이버 창립자인 이혜진,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이봉주도 모두 전주 이씨다. 이외 국내 중증 외상 분야 최고 전문가로 알려진 이국종 교수도 전주 이씨죠. 전주 이씨, 앞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시조 이한 이후 목조 이한사가 전주를 떠날 때까지 오랫동안 전주의 호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시조 이한 이전의 역사는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전주 이씨 기원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주 이씨의 기원은 어떻게 될까? 토착성씨라는 주장과 당나라 도래설, 경주 이씨 분적설이 있다. 당나라 도래설은 작자와 연대가 밝혀지지 않는 완산실록과 출처미상의 이씨 득성의 유래란 글에서 주장하고 있지만 자료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객관적인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고 본다. 또한 경주이 씨 분적설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조선말 무렵 경주이 씨에서 갈라져 나간 합천이 씨 족보에서만 그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한참 후대에 작성된 자료여서 사실로 인정하기에는 근거가 미약하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시조 이한 이전의 역사를 정확히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시조 이한 이후 전주를 기반으로 한 토착 성씨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오늘은 500년 조선 왕가의 성씨인 전주이 씨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한국 성씨의 뿌리를 찾아 떠나는 시간,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